안녕하세요. 한걸음 한의원 원장 이병입니다. 오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한의학적 원인 분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은 천천히 본인의 증상과 비교해서 보도록 하세요. 2016년에 제가 처음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진료해보면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1번 상부 소화기 문제. 쉽게 말해서 이 부류는 소화불량이 있는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맛이 없거나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죠. 역류성 식도염이 있기도 하고요. 가끔 가다가 젊은 환자분들 중에는 자기는 소화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명치 부분을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있고, 옛날부터 식사를 2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밖에 못하는 분들, 소화가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식사량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몇 년씩 되거나 혹은 어릴 때부터 그랬던 분들은 나는 원래 식사량이 적어 그래도 소화는 잘 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소화가 되는 게 아닌 거죠. 크론병 환자에게서는 흔하게 보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 자주 체한다, 상복부 통증이 심하다, 메스껍다, 잘 토한다 하는 분들이죠.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이 대장에만 있는 질환이니까 상부 소화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신경을 안 쓰죠.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 중에서도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장에 염증으로 혈변과 설사가 있어도 상부 소화기, 위, 십이지장 이런 쪽의 문제를 함께 치료해 주어야 대장 염증이 줄어듭니다. 상부 소화기 문제가 있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치료를 해주고 나면 체하는 게 없어지고 밥 먹고 나서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은 당연히 호전됩니다. 소화가 잘 되면 나중에 살도 찌게 되죠. 2번 복냉, 배가 차가운 문제. 이것은 쉽게 말해서 배가 차갑습니다. 본인이 배가 차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기도 하고요. 혹은 찬 것을 먹었을 때 복통이나 설사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찬 거 먹으면 다 배 아프고 설사하는 거 아니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에서도 찬물, 아이스크림 등 찬 음식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쁘니까 좀 조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 찬 거 먹으면 꼭 설사한다, 20-30분 뒤에 꼭 반응이 온다, 혹은 추위에 떨기만 해도 배가 차가워지면 배 아프다, 설사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복냉이 있는 거죠. 크론병 환자에게서도 많이 보이고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냉이 원인인 분들은 전반적으로 설사가 좀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5번에서 10번 가까이. 특히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복냉이 심하면 하루에 15번, 20번씩 설사하고 혈변 본다 이런 분들이 있죠. 제가 옛날에 치료한 분들도 그랬는데 하루에 15번씩 설사하고 혈변 보는데 밥 먹고 소화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입맛도 좋고 설사하는 것만 아니면 소화는 엄청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상부 소화기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양약이 잘 안 들어요. 양약 중에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약에 반응을 잘 안 하는 분들이 많다. 한약을 먹으면은 한약에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약들이 많죠. 그래서 그 약 중에 맞는 처방을 잘 골라서 처방해주면 빠르게 좋아집니다. 설사가 너무 심해서 밖에 못 나가고 기저귀 하고 다녀야 되고 수술밖에 안 남았다 이런 분들 여러 치료했습니다. 3번 부종, 체액대사의 문제죠. 이 분들은 어떤 부류냐면 쉽게 말해서 잘 부어요. 한약에서 말하는 수습대사에 문제가 있는 유형들이죠. 자고 나면 붓고 비가 오거나 하면 몸 컨디션이 나빠지고, 소변 횟수가 하루에 4회에서 8회 정도를 정상으로 보는데 소변 횟수가 10회 이상으로 너무 잦거나, 혹은 소변을 보고 나서 잔류가 밉고 시원하지 않다 이런 분들이죠. 특히 이런 분들이 피로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누워서 쉬는데도 피곤해 하는 분들이죠. 이런 경향의 사람들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좀 더 쉽게 많이 생깁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 중에서 증상이 좀 심해지면 체중이 빠져서 많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는 스스로 붓는지 안 붓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의학적으로 면밀하게 진찰해서 이게 체액대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에서는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검사해보면 신장 기능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환자는 붓고 피곤한데 말이죠. 서양의학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야 그것을 검진해낼 수 있고, 한의학은 기능적인 이상만 있는 것도 잘 찾아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체액대사가 잘 되게 만들어주면 부어있던 게 빠지면서 소변 보는 게 시원해졌다 그러고 피로감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통, 설사, 혈변이 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 4번 비염, 호흡기 문제가 있는 경우. 자, 1번, 2번, 3번은 한의 사람은 알고 있는 경우인데 이제 할 4번, 5번은 제가 연구해서 처음으로 논문 발표한 내용입니다. 비염이 있는 경우에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비염 치료를 함께 해주어야 된다. 사실 비염이라고 해서 모든 비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소화기 문제를 함께 끼고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환자분들 중에 비염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도 많지만 뚜렷하게 비염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찬바람이나 에어컨, 먼지, 환절기 등에 반응해서 콧물이 줄줄줄 흐르거나 콧물이 난다, 코가 막힌다, 이런 분들이죠. 꽃가루 날릴 때만 증상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비염 증상이 뚜렷하게 심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함께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증상이 아주 적어서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종종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흡기랑 소화기 문제를 동시에 끼고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번과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차근차근히 하나씩 치료하면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비염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동시에 치료해 줘야 되고, 그러면 비염도 좋아지고 복통, 설사, 혈변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5번 대장 기능 저하, 변비와 연관 증상들. 이게 제가 연구한 것들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인데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 중에 변비가 있는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만에 한 번씩 대변을 보는 거죠. 하지만 설사인데 변비 경향인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천천히 보세요. 사람의 장은 항상 일정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일정 속도로 움직여서 대변을 만드는 거죠. 이게 정상 속도면 정상적으로 대변을 보게 되는 거고, 이 속도가 너무 느리면 대변이 대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수분을 뺏기면서 우리가 아는 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에 염증이 있으면, 이게 쉽게 말해서 대장 내측 표면이 피부 까지듯이 까지고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극이 되겠죠. 그러면 대장이 자극받고 경련해서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결국 설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설사한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원래 발병 전에 변비 경향이 있었던 환자들이나 혹은 서양의학에서 의사들이 장이 경련해서 설사가 많아지니까 진경제, 지사제, 항콜린제 이런 약들을 투여한단 말이죠. 이런 약들은 쉽게 말해서 장 경련을 진정시킨다. 다르게 말하면 장 근육의 운동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설사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런 걸 장기 복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장이 경련하기는 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빠져요. 그러면 대변을 볼 때 쉽게 말해서 대변을 꽉 짜줄 수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잔변감이 생기는 겁니다. 크론병 환자의 일부와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30% 40%가량이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대변을 보는데 이게 시원치가 않다. 묽은 설사를 하루에 10번을 하는데도 매번 대변 보러 가서 배를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힘을 줘야 겨우 나온다. 대변을 봤는데 이게 다 안 나온 것 같아서 들어가면 20분 30분씩 있어야 돼요. 남들은 다 설사한다는데 나는 진짜 시원하게 설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겉에서 보면 하루 5번 10번씩 화장실에 가니까 설사하는 건데, 사실은 환자와 꼼꼼히 이야기해보면 이거는 변비다, 변비 경향이다 하는 겁니다. 이 환자들은 대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설사를 먹게 하는 약을 아무리 줘도 안 낫습니다. 오히려 대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서 설사를 식히는 약,
변비를 치료하는 약을 줘야 됩니다. 대장을 운동시켜서 대변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약을 주면요, 이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변을 시원하게 보게 돼서 좋다, 대변을 시원하게 보니까 오히려 대변 횟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변 횟수가 줄어들고 혈변이나 설사 등도 줄어들죠. 또 이 환자들의 경우 대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가스가 자꾸 차고 배출이 안 된다, 심하면 가스 때문에 배가 빵빵하고 복통이 생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환자들은 방귀 횟수가 늘어나는데 방귀 낄 때 분비물이 함께 나오니까 방귀 뀌고 싶어도 화장실에 가야 되거든요. 이게 엄청 힘들죠. 대장 기능을 회복시키면 가스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복통이나 불편감이 없어진다, 나중에는 마른 방귀를 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비약도 종류가 아주 많은데 너무 세게 줘도 설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주 부드러운 약부터 시작해서 점점 센 처방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용량도 적절하게 조절해 주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유형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당연히 치료기간도 길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나는 2개, 3개가 해당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하게도 문제의 원인이 하나로 간단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원인이 2가지, 3가지 혹은 4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통 치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이야기하고 치료 초반 3개월 내에 내원 당시 증상의 50% 이상 좋아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하나인 분들은 초반 3개월의 증상이 크게 호전되고 이후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증상의 90% 이상 좋아지게 한 다음에 원하시면 양약을 줄여서 끊도록 하고, 이후에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관찰하다가 나중에 혈액검사나 내시경, CT 검사 등을 통해서 염증이 거의 없어진 것을 확인하면 치료를 종료한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1년 전후가 걸리는데 증상이 2개, 3개인 분들은 한 가지 원인이 제거되고 나면 2번째 원인이 올라오고, 그러면 증상이 다시 조금 나빠지는 과정을 거쳐요. 만약에 3번째 원인이 또 있다, 그러면 또 악화됐다가 호전됐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원인이 2가지 이상 복잡한 분들은 치료하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거고, 그만큼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속하면 결국 좋아집니다. 치료를 종료하고 이후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양방검사도 하시고 1년에 한두 번씩 한의원에 오셔서 체크하고 그때그때 한 달씩 한약 먹으면서 관리해주면 재발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은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찾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양의학에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을 못 찾고 있으니까 이게 평생 약 먹어야 되고 난치병이고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해야죠. 모든 결과에는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적으로 원인을 못 찾았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닌 거죠. 10년 넘게 제가 연구해 오면서 그 원인을 찾았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6개의 시리즈를 다 보셨다면 이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예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논문을 내면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니 환자분들께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병을 극복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